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살펴봐야겠죠.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을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추려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참 쓰디쓴 시장이었죠. 이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100개가 채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 기회로 삼을 종목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휴스틸과 넥스틸이 수급 강하면서 뒷받침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리콘투도 어제 낙폭을 상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작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알린 나인테크의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자동화 솔루션 선보였다는 현대무벡스, 오늘 역시 수급이 강했고 미증시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도 기대할 만한 종목들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대원전선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앞서서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부분,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장은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섹터, 지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 업체들 중에서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지만 각각에 대한 전선에 대한 이슈 외에도 이런 앞으로의 정치 이슈 관련된 테마주로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도 우리가 좋은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런 전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느냐라고 봤을 때 경기 우려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했다라고 보이고, 이런 실업지수 또는 이런 인플레, 다양한 이슈들이 미국에 대한 수출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이런 AI 이슈, 반도체 이슈, 이어갈 수 있는 섹터, 어떤 섹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전선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런 AI발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많은 전력량 사용 외에도 이 복구에 대한 이슈, 미국에서 큰 산불이 있었을 때 전력망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죠. 산불이 가장 크게 있었을 때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원인으로 분석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 바로 노후된 전력선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런 AI 인프라 확대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대 AI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전남에 대형 거대 AI 센터 지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력 수요가 국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성장성 지표가 계속해서 높여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 단기적인 이슈까지도 함께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팁 한 가지를 더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구리 가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전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이 오늘과 같은 급락장 이후에도 이슈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찾아보자, 그 안에서 대원전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저희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실리콘투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26일 실적 발표 이후에 3거래일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좀 반등을 좀 이뤄냈는데, 최근 수급도 그냥 오늘의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지만 26일 기점으로 해서 일부 실적에 관련된 어닝 쇼크가 좀 발표가 좀 되고 난 이후
기간을 중심으로 한 수급 이탈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실제 발표됐던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이 컨센 대비 한 10% 정도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한 33%가 좀 하회를 하면서 3분기에 일부 뭐 풀필먼트 관련된 어떤 매출 비중들이 이연 효과가 돼서 4분기에는 실적의 어떤 우상향 요건들을 좀 갖추겠다는 기대감들, 이 부분도 엇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4분기 말부터 좀 시작된 화장품의 어떤 수출 실적의 어떤 둔화세와 좀 맞물리면서 수급의 어떤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월 그리고 2월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좀 확인됐던 전반적인 화장품 수출 데이터, 특히나 1월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조업일수가 감소 영향을 좀 차치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난 뭐 한 8월 기점에서 고점을 좀 형성한 이후에 북미 시장도 월간 기준에서 계속해서 좀 하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뭐 중국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그리고 지난 12월 대비해서도 47% 그리고 19% 정도가 좀 감소했던 그런 모습들이 수치 상으로 좀 확인됐던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대체적인 어떤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이 양극화 내지는 실적의 어떤 극명한 둔화세가 수급의 어떤 정체 요인으로 좀 판단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있지만,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뭐 26일 기점으로 해서 가격 조정을 좀 한 번에 좀 강하게 받았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지난 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 중동이라든가 유럽 시장에 관련된 물류센터에 관련된 확충 자금으로 좀 사용된다는 점, 여기다 뭐 중남미 시장의 어떤 확장성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일단 뭐 악재 요인들을 좀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에 어떤 외형 확장 관점에서는 또 다른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의 실적 추이는 좀 안 좋지만 대체적으로 실리콘투가 올해 예상되는 어떤 외형 성장의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어떤 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점들 좀 주시해 보면 일단 보수적 대응보다는 현재 구간은 뭐 분할 매수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투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 구간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서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이 내용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보기 전에 먼저 미국의 오늘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PC 물가 지수 전년 대비 2.5%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월비로도 역시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근원 PC 물가 지수 역시 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오늘 물가지표 시장의 전망에 부합하는 전년 대비 2.6% 상승,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 역시 시장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이번 주 이 물가지수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이 내용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PC 물가지수, 근원 PC 물가지수 모두 시장의 전망과 부합하게 나왔다는 점 전해드렸고 저희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베스트 30로 돌아와서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대원전선 이 LA 산불대 상승분을 사실 최근에 많이 반납하긴 했는데 대응 전략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의 이슈 단기 하락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인 이슈는 이어질 것이다.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부분 함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이슈가 분명히 있다. 다시 강조해 주셨네요. 이번엔 변 대표님 실리콘투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증권사를 주축을 해서 TP가 좀 하향되는 흐름들, 여기도 해서 실제 정체 요인들이 일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상당수 단기의 어떤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는 점 좀 감안했을 때 올해 성장 관점에서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성장성 주목하면서 역시 분할 매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오늘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종목 넥스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강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원자재에 관련된 종목을 또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뭐 PC가 잘 나왔다,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대규모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그리고 추가 매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남아있지만 이런 부담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과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도 부분은 과잉 매도로 이어졌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본다면 일부 대형주들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든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런 긴봉 형태의 다양한 부분, 철강으로 원자재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네.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입이 규제되고 그리고 통상 압력도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 부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관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건설에 대한 불경기, 건설을 향해서 오는 부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런 넥스틸 같은 유정 굴착, 그리고 체유에 사용되는 부분,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사용되는 부분,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지금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건설형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 하지만 에너지용 수요에 대한 전망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올 것이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에너지용 수요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리스크로 작용해볼 만한 점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넥스틸 같은 유정 쪽에 이슈가 있는 관광 회사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넥스틸 만나봤습니다. 이 건설형 수요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에너지용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형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저는 하나엔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수급 이탈들이 좀 심하게 좀 나왔었던 부분들은 오늘 외인가 기간의 동반 매수, 외인의 2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들 보였지만 2월 기준에 봤을 때는 일부 좀 차익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지표는 다소 좀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단기 상승폭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뭐 건전한 조정기를 좀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우선 이 지난해 기말 기준에 이 수주잔고가 3조 4천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 4조 원대 돌파가 좀 유력한 부분, 여기에 더해서는 향후 한 3년간의 매출 기여 효과들을 좀 감안했을 때 성장 기조는 올해부터 좀 명확하게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25년도에 대한 하반기 수주 성과가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연속성을 좀 제시할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미국의 LNG 개발에 관련된 가속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된 규제가 대폭 좀 완화되면서 수출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LNG 선박의 어떤 수요 확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될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주력 고객사가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이 FLNG선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엔진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서 뭐 이 중국의 DF 엔진이죠, 이중 연료 엔진에 관련된 공급량들도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뭐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중국의 엔진 쇼티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점들은 좀 긍정적이겠고요. 업황의 특성상 회사의 경우에는 한 초도 계약분의 한 20% 정도를 계약으로 좀 인식을 하고 향후에 인도 시점의 80%를 좀 잔금으로 좀 받는 수치 구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선가에 대한 상승분이 잔금이 좀 인식되는 구간에 어떤 반영된다는 효과 부분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수익의 어떤 확장폭들은 향후 오히려 또 확장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이 선박의 규제 하나 부분,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인데, 네. DF 엔진의 어떤 점유율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해당되는 탄소 중립에 관련된 배출가스 규제라든가 해당되는 어떤 규제 부분의 일정 부분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수요들이 2028년도까지는 한 25% 정도 좀 상향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상승분을 성장에 관련된 상승 여력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엔진 변형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차트가 요즘 조금 오락가락해서 네. 역시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앞으로의 기대 요인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오늘은 송가람 대표님과 변 대표님 모두 두 번째 종목을 에너지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변 대표님, 하나엔진 한마디는요? 네, 조선기자재 업종의 주가 상승폭들이 조선주의 어떤 상승분보다는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2월 14일
28,750원대 고가 형성한 이후에 현재도 네. 21,000원대라는 단기 지지선을 현재 좀 지지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주가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을 좀 반영했지만 점진적으로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수주 성과와 실적 반영 효과가 좀 더 배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적표를 확실히 주가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송가람 대표님 넥스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관광주들 최근 좋지 않았다. 이 건설량 부분에 있어서는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자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너지 수출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 업체들에 대한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지켜보시면서 에너지주들의 흐름 그리고 이 우리 가격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중장기적 이슈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탄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틸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 대표님,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AI와 함께 각종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흐름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 바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의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고 여기에 따른 석유화학이나 타이어 업체 이런 곳에 계속해서 이런 자동화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기능과 다양한 지능형 공장 이 부분에서 융합이 되는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남아있다라는 점, 이슈도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공장 그리고 로봇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27년도 이후까지도 연평균 10% 이상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자동화에 대한 이슈, 현대무벡스의 물류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매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물류 자동화에 대한 이 현대무벡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는데 잠시 후에 대응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마지막 종목은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보수적인 어떤 투자 우려, 여기도 해서는 최근 기술주들의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AI 거품론이 재차 좀 부각이 됐는데 네. 이번 실적 발표 특히나 1분기 실적 차기 가이던스가 좀 상향 제시된 점은 AI 성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특별한 노이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기술주의 어떤 투매로 좀 이어졌던 양상.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총액의 어떤 감소 내지는 블랙 관련된 어떤 노이즈보다는 사실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됐던 수급의 어떤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될 수 있겠고 여기도 해서는 올해 좀 예상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이 캐펙스 투자 부분에 관련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일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최근 투자 부분에 관련된 비중을 유지하겠다라는 계획들 이게 2024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좀 상향 지시됐던 점들 좀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어떤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저점으로 좀 전망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레거시 부분에 대한 저점이 1분기를 좀 기점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시그널. 다만 동사의 경우에는 AI 관련된 시장 선점 효과들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히려 실적 차별화 관점에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해서는 올해 2분기 이후에 HBM3 12단 모델의 공급, 그 다음에 HBM4에 관련된 전략들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좀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품 사이클이 굉장히 좀 단축되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동사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4.5% 정도 하락했고 한 20만 원대를 다시 좀 이탈했던 모습을 아쉽지만 이 부분은 성장의 어떤 정체라든가 훼손 요인이 아니라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 영역이 좀 큰다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 대표님 세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성장의 훼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역시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송가람 대표님, 현대모백스처럼 로봇 기업 오히려 지금 좀 조심할 구간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좀 길게 봐야 할까요? 지금 로봇 기업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자동화라든지 로봇 그리고 다양한 A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정부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두 번째 대기업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자금이 한번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입되고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금액이 유입되는 섹터, 산업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로는 우리 시장의 낙폭과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대형 자금이 들어오는 섹터 우리가 지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돈이 향하는 산업으로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다와 함께 저희는 현대모백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네. 결국은 AI 성장을 확인하느냐 이 포인트부터 아까 짚어주셨는데 네. 저희 역시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네,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위축은 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수 있는 기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적 이벤트 GTC 2025에서 엔비디아가 이 블랙엘 울트라 그다음에 루빈에 관련된 전략이 좀 제시된다면 네.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단기적 기대감이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좀 회복이 돼야 할 텐데 오늘의 매도 폭탄이 아쉬워서 저희가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